이현영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죠. 아까 김현미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법안이요. 이 대상에 그 병원의 그 영리화, 의료의 민영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의 말씀을 아까 좀 불분명하신 것 같은데. 보건의료 산업도 핵심적인 서비스 산업이고, 예. 그 보건의료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것이 무슨 의료의 민영화, 네. 이런 건 정부의 지금 아젠다에도 없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 는 걸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 이런 것은 검토하지만, 그렇습니다. 민영화 내지는 그 병원의 영리화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 정부가 지금 그건 분명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표현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정책 방향이나 제도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이 통과돼가 내년 1월에 하면 이 정부가 지금 2월까지 임기 말인데 거기서 어려운 민영화 이런 걸 지금 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야 정부는 영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 바뀐다고 탁탁탁 잘라가지고 기존 정부 걸 뒤집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건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등에서 법안이 또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뭘 한다 해도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관님 말씀은 의료산업 혹은 의료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다루긴 하겠지만 병원의 영리화라든가 의료의 민영화라든가 그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없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제가 여쭤보면 말꼬리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얘기는 이후의 정책이나 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지향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공감하고 있고 전 국민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예컨대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 등은 여기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산업도 중요한 서비스 산업으로서 이 논의 대상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소 과격하다 그럴까요? 또는 여야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그거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다룰 수가 없다. 국회에서 법으로 의결되지 않거나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처리되지 않거나 그럼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거야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 담긴 정부의 의지. 너무 정부를 저 그렇게 안 봐요. 의심하시지 마시고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쪽 선의로 이렇게 서비스 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의료의 민영화가 그런 거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법안을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데요. 그냥 저는 그냥 확인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것 좀 확인해 보죠. 이 서비스 산업의 그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모든 통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생산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추적해 보면 90년대 초반까지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졌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 지나면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생산성보다 떨어지는 역전되는 이런 경우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 주요 요인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서비스 산업에 특히 직역단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진입장벽과 칸막이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제조업에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예요. 제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도록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서비스 산업은 문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 약사는 약사, 의사는 의사, 뭐 근데 결국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건 교육하고 또 의료 쪽으로 오는데요. 변호사, 뭐 금융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회계, 관광 모든 영역에서 우리 생산성이 떨어진 게 불필요한 규제가 많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요, 그 규제 때문에 그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식 정보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생산성의 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규제 문제보다는 아니요. 뭐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권위 있는 연구 보고서, 국제금융기구나 이런 데서 나오거나 뭐 아주 국책 연구원 등에서 나온 보고서 등을 보면 하나같이 큰 원인으로 다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제 완화 문제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걸 여쭤봤던 건데, 그래도 객관적인 요인이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생산성의 증가로 오고 서비스 산업보다는 그것이 이렇게 뒤처지면서 오는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데,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그 신자유주의적인 해법 이런 것들이 그 제조업 분야에서 우선 집중되면서 거기서 예를 들면은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정리해고의 남발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것이 좀 늦었던 혹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던, 쓸 수 없었던 이런 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그런 생산성의 단순 지표들이 떨어지는 거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결과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갖다 드리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한번 대답하고 넘어가시던데? 아니요. 그걸 한번 보고서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고요. 제가 특별히 뭐 이인영 의원님의 지난번에도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결과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럼 갖다 드리면 그대로 다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그걸 읽어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는, 뭐였냐면, 무슨,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이게. 낙수 효과가 서로 이게. 지난번에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제가 있다, 없다 보다는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 얘기했던 거는 경제민주화 조항과 관련해서 헌법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이렇게 많으냐 그랬을 때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게 더 많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때도. 근데 저희 뒤져보니까 다른 결과도 많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좀 좋게 토론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장관님도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의원님 착한 분으로 저를 알고 있습니다. 박재환 장관님은 저보다 훨씬 착한 분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여간 뭐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보다 더 높은 이유, 그것이 제대로 규명돼야지 서비스 산업에도 그런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지 좀 탄탄해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서비스 산업을 한 묶음으로 하는 것,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무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접근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건 뭐 나름대로 서비스 산업 전체에 보편적으로 관철되는 어떤 뭐가 있으니까 묶었을 텐데, 네. 그 보편적으로 관철되는 생산성의 문제들의 작용하는 요소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질문 드린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게 무슨 구조조정이니 뭐 인력 감축이니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간 사실 우리나라 90년대 중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 안 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인데 서비스 산업엔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고 덜 일어나고 그래서 생긴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 거냐 하는 것 등은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토의할 때 의제와 방향 이런 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본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뭐 카테고리를 조금 이렇게 이게 대권으로 묶은 거라면 중권 정도로 묶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그냥 여쭤보고 싶었던 네. 건데 그렇게 의심해서 말씀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속에서 사실 중분류를 해가지고 또 뭐 논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법안을 낸 취지는 결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말하자면 칸막이에서 오는 게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통합된 시각에서 뭐 논의를 해야 앞으로 융합형 신산업의 출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칸막이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범부처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하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뭐 정리하고 그 다시 이제 뭐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는 생산성이 90년대 중반에 증가한 게 그렇게 기술적 발전 이런 것들을 먼저 도입하면서 역전됐고 서비스 산업에서는 그런 게 지체된 것이라면 서비스 산업의 그런 방향이 예를 들어서 정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도입되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이런 방향을 잡는 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그런 그 기술의 발전 이것과 달리 그냥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생산성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로 그 진단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좀 정확해야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기본 방향이 잡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뭐 또 다른 게 한번 다시 여쭤보죠. 예. 예, 이인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